교재 10쪽, 14쪽 보시면 필수 예제 1번하고 필수 예제 2번, 지난 시간에 배운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수 예제 1번 먼저 보시면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했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6일 때 A, B의 공약수를 모두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두 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최대 공약수의 약수,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요거 배웠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굳이 두 수를 몰라도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6, 6의 약수인 1, 2, 3, 6이 A와 B의 공약수가 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2번 보시면 우리가 서로소라는 걸 배웠어.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따라서 두 수의 약수를 비교를 했을 때, 두 수의 약수를 비교했을 때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면 4는 약수가 1과 2와 4, 7이라는 수는 1과 7. 따라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밖에 없다. 서로 써일 때는 0표 하자라고 했으니까 0표에서 나타내면 되겠네. 그 다음 2번. 9라는 수는 약수가 1과 3과 9. 21은 1과 3과 7과 21. 딱 보니까 두 수의 공약수가 1과 3, 1과 3, 1 외에도 또 다른 자연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9와 21은 서로소가 아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 두 수가 우리가 보통 보면 소수인 수들끼리는 반드시 서로소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수인 것 중에서는 대체로 2를 제외하고 모두 다 홀수란 말이야. 그러면 홀수인 수들을 가지고 5와 7 같은 경우에는 두 수가 모두 다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9와 21, 홀수네, 서로소일 가능성은 있으나 약수를 비교했을 때 공통인 약수가 1 외에 다른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꼭 약수를 구해 보시거나 아니면 1 외에 다른 수로 나눠지는지 꼭 확인하고 서로소인지 구분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3번 16과 24. 벌써 보면 16과 24는 굳이 약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짝수라는 거는 2로도 나누어지겠지. 그러면 1과 2. 벌써 1 외에 다른 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두 수는 서로소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두 수가 서로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때 두 수가 짝수이면 2로 나눠지는 수기 때문에 서로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4번. 28과 45. 이거는 짝수고 얘는 홀수네. 약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과 2와 4와 7과 14와 28. 45의 약수는 1과 3과 5와 9와 15와 45. 그러면 지금 쭉 나열을 보면 약수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공통인 약수는 1밖에 없네. 그래서 28과 45는 서로소가 맞습니다. 필수 예제는 여기까지 확인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는 걸 배웠는데, 최대 공약수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야. 우선 이 문장에서 이 내용이 최대 공약수와 관련된 문제이다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문장들, 중요한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들을 찾아서 그와 관련된 거, 최대 공약수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그거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 내용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 선생님이랑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연필 18자루와 지우개 24개가 있어. 그런데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한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거야. 그랬더니 최대한 몇 명의 학생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 문제야. 우선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이 없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남김이 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게 키포인트야. 그러면 나누어 준다?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라는 건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약수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약수에 관련된 문제. 그러면 무엇을 나눠주기로 했냐? 연필 18자루와 지우개 24개를 나눠주기로 했어. 그러면 연필 18자루도 똑같은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지우개 24개도 같은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하니까 연필 18자루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지우개 24개,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필 18자루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라 하면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기 때문에 18의 약수이다. 18의 약수. 따라서 18의 약수를 쭉 구해보면 1명, 2명, 4명, 8명. 1명한테 나눠줘도 되고 2명한테 나눠줘도 되고 4명한테 나눠줘도 되고 8명한테 나눠주면 똑같이 남김없이 나눠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2번으로 넘어갈게. 이번엔 지우개를 나눠주도록 해보자. 지우개는 지금 현재 24개야. 24개도 마찬가지로 남김없이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에 24의 약수를 구해보면 되겠지. 24의 약수를 쭉 나열해보면 1, 2, 3, 8, 그리고 다시 1, 2, 3, 4, 6, 8, 12, 2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4라는 수는 1, 2, 3, 4, 6, 8, 12, 24로 모두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지우개를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은 이 명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지우개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연필만 나눠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필요해.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리고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따라서 18과 24의 공약수가 될 수 있다란 얘기지. 그러면 18과 24의 공약수를 구해보면 1, 2, 4, 그리고 8. 1, 2, 4, 8. 1, 2, 4, 8이 공약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연필과 지우개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야. 1명에게 모두 줘도 되고 2명에게 똑같이 나눠줘도 되고 4명에게 똑같이 나눠줘도 되고 8명에게 똑같이 나눠줘도 돼.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지. 가능한 한 많은 학생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8명, 제일 많은 학생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8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우리가 최대 공약수 문제를 볼 때는 물론 이 포인트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공약수를 구해야 되지만 공약수를 이용해서 연필의 개수와 지우개의 개수를 각각 몇 개씩 나눠줘야 되냐라고 묻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팁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뭐와 관련된 문제인지 확인한 후에 문제에서 반드시
무엇을 묻는 건지 꼭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답을 쓰도록 합시다. 자, 17쪽 필수예제 6번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를 먼저 좀 읽어보면 가로가 120cm, 세로가 8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이 있대. 그런데 이 게시판에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의 모양, 그냥 아까 우리가 문제 한번 풀고 나니까 좀 보일 거야.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의 모양의 카드를 빈틈없이 붙인대. 빈틈없이 이렇게 붙였을 때 필요한 카드의 수가 얼마냐라고 물었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그냥 문제를 읽고 풀이를 바로 하기보다는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이 있고 가로가 120cm, 세로가 88cm인 이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에다가 카드, 똑같은 크기의 카드를 계속 붙인다는 거야. 그런데 그 카드의 모양이 뭐냐면 정사각형 모양이래. 그럼 정사각형이란 무슨 얘기냐? 카드를 이렇게 붙이는데 정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어. 또 빈틈없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쭉 붙였을 때 빈 공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가로가 120cm일 때 이 카드를 붙였을 때 빈틈이 없어야 되므로 이 가로의 길이는 12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여야 된다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로가 88cm야. 88cm인데 88cm도 빈틈없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 즉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도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이 카드의 한 변의 길이는 88의 약수, 세로는 8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에 88의 약수가 될 거고, 가로의 길이, 즉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중에서 가로는 120cm를 빈틈없이 덮어야 되기 때문에 120의 약수가 되겠다. 그런데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20도 만족을 해야 되고 88도 만족을 해야 하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88과 120을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공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88과 120의 공약수가 모두 해당이 되냐? 아니라 문제에서 봤을 때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작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걸 구해야 해. 그러니까 공약수 중에서도 뭘 구해야 하냐? 이쪽으로 넘어오면 카드의 한 변의 길이는 88과 120의 공약수 중에서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도 가장 큰 정사각형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돼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88하고 120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도록 할게. 88하고 120의 최대 공약수 4로 나눠보면 22, 30, 짝수니까 2로 나눠볼게. 2, 11, 그리고 15. 그래서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여기 왼쪽에 있는 4와 2의 곱이 될 테니까 답은 4와 2의 곱이 되는 한 변의 길이가 8cm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이제 카드가 몇 장인지를 알아낼 거야. 카드가 몇 장인지를 알아낼 건데, 지금 보시면 세로가 88cm고 가로가 120cm야. 8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가로에 필요한 카드의 수는 가로의 길이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몇 장이냐?
15장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는 88cm니까 88cm를 8cm씩 나눠서 넣어보면 총 11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로의 15장, 세로의 11장, 그러니까 총 26장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다. 세로의 2개, 가로의 3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2개와 3개를 더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넓이 개념이야. 넓이 개념. 직사각형 안을 이렇게 덮는 거기 때문에 세로의 2장, 가로의 3장, 3개씩 두 묶음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갈 수 있는 카드의 장수를 세실 때는 세로와 가로에 필요한 장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필요한 카드의 수는 가로에 있는 15장하고 11장 해서 두 수의 곱을 해보면 165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필수 예제 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7번 보도록 할게.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고, 어떤 자연수로 똑같이 63을 나누면 3이 남는데, 그런데 이 나누는 수, 이러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여러분 보고 구해보라고 했어. 우선 중요한 거에 좀 표시를 좀 해볼게. 어떤 자연수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둘 거야. 네모라고 둘 거고, 이 자연수를 가지고 85를 나눴더니 1이 남았고, 63을 똑같이 네모로 나눴더니 3이 남더래. 그러면 네모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나눈다? 나눈다라는 개념은 뭔가 어떤 수를 나누는 거니까 약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게 살짝 감이 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약수에 관련한 문제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살짝 감을 잡았는데, 일단 이 식을 바로 풀이를 하시기 전에 선생님은 항상 이걸 나눗셈을 꼭 쓰도록 해. 그러면 그 나눗셈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식이 연결이 되고, 그걸 연결해서 답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보면 어떤 수를 선생님이 네모로 뒀을 때 85를 네모로 나눴어. 85를 네모로 나눴더니 몫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세모로 두고 세모가 되고 1이 남았다. 두 번째, 63을 어떤 수로 나눴어.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두 개는 나누는 수는 같지만 나뉘어지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몫을 서로 다른 그림 문자로 넣어야 합니다. 별 해서 3이 남더라. 이렇게 나눗셈을 보시면 어떤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나누는 수를 구하란 얘기구나. 나누는 거니까 약수가 맞구나 라는 걸 하나 또 알고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을 한번 써볼게. 검산식.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나뉘는 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겠지? 정리해보면 네모와 세모, 몫과 나누는 수를 곱하고 거기에 1을 더한 값이 85이다 라는 식 하나, 네모와 별을 곱한 후 나머지 3을 더하면 63과 같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이 네모라는 수인데, 네모와 세모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85라는 값에서 이 남아있는 수를 한번 빼줘야 두 수의 곱이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네모와 별의 곱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네모를 구할 수 있으니까 3이 남아있는 값이기 때문에 63에서 거꾸로 3을 빼야지만 네모와 별의 곱을 알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럼 1번 한번 보자. 1번.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눠서 1이 남았어?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두 수의 곱에다가 1을 더해서 85가 나왔다. 네모와 세모를 곱해서 1을 더해서 85다. 그러면 네모와 세모의 곱은 85에서 1을 뺀 값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네모와 세모의 곱이 85에서 1을 뺀 값이라면 이 값은 네모와 세모의 곱이기 때문에 이
네모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될 거야. 네모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두 번째, 네모와 별의 곱에다가 3을 더한 값이 63인데 네모와 별의 값을 알아야 하니까 63에서 남은 수 3을 빼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모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는 네모와 별의 곱이라서 네모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될 거야.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85 빼기 1 했을 때 84라는 값, 63에서 3을 뺐을 때 60이라는 이 값은 둘 다 네모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네모는 8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므로 84의 약수가 될 것이고 6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므로 60의 약수가 될 건데 우리는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60, 84와 60의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요거 반드시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지? 아까 문제에서 이러한 자연수 중에서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약수 중에서도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조건에 맞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구해보도록 할게. 84와 60의 최대 공약수 6으로 먼저 나눠보면 6, 14, 10 2, 7에 14, 2, 5, 10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6과 2의 곱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공약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과 2의 곱 12 84와 60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필수 예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고요. 필수 예제 외에 유제라던가 그 외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인지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인지 반드시 이 단어나 이 문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장에서 꼭 팁이 될 만한 것들은 찾아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